네, 2018년 12월 19일 수요일 장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장이 굉장히 많은 변화가 생겼어요. 어제에 이어서 양봉 두 개가 나왔는데, 자, 금리 인상, 미국 금리 인상이 오늘 밤에 이제 어느 정도 결정이 되죠. 오늘 밤 새벽 4시 정도면은 이제 뉴스화가 될 겁니다. 그 현장에서 소식이 들릴 겁니다. 일단 오늘 시장이 어쨌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8%가 올랐고, 신라젠이 2.7%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대형 바이오주들이 굵직하게 시장을 만들어 놨어요. 아침에는 수소차에 숫자 붙으면 다 올라갔어요. 여기서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일단 대형 바이오주들로 시장을 만들고 시장성 종목 섹터 중에서 먼저 움직인 섹터에 자금이 집중화됐다는 겁니다. 그게 끝까지 이어지진 않았지만 다시 밀렸죠, 대부분. 그리고 2차 전지나 전기차 쪽으로도 수급이 쏠렸습니다. 시장성 섹터들이 하나씩 강해지고 있어요. 쉬고 있다가. 그리고 바이오 대형주가 수급을 살리고 있어요. 특히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회계 문제로 우려돼서 떨어졌던 그 장대 음봉을 모두 덮어내는 장대 양봉이 나와버렸습니다. 8만원을 회복을 했어요. 그러고서 중요한 수급 보시면 개인들이 왕창 매도하고 주식을 떠나고 있습니다. 1,500억을 코스닥에서 매도했어요. 그동안 코스닥이 수급이 정말 아쉬웠죠. 코스피에서만 수급이 개인들이 매도를 보이고 코스피가 먼저 전환이 된 상태였잖아요. 코스닥은 굉장히 수급이 아쉬웠습니다. 그러나 오늘로써 개인들을 강하게 휘어잡았습니다. 코스닥 1,500억 매도. 자, 아침까지는 개인 매수였어요. 그러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출발한 시점을 기점으로 계속 매도했습니다. 거의 뭐 그림이죠, 이거. 주황선이 개인이에요. 개인이 사다가 셀트리온 헬스케어 올리기 시점부터 대형주 올린 시점부터 1,500억까지 종가까지 계속 꾸준히 팔았어요. 코스피는 어떤가요? 하루 종일 팔았어요. 아침에 잠깐 들어오다가. 시장은 상승. 코스닥도 어느 정도 상승. 결국 뭐예요? 개인들의 심리는 뭐예요? 그동안 고통스러운 구간을 보냈기 때문에 조금만 올라오면 나 주식 안에 팔고 떠나야지 하는 개인들이 오늘 또 생겨버린 겁니다. 올라갈 때 기회를 줄 때 다 털고 현금을 마련해서 떠납니다. 이제 계좌가 자체에서 예수금이 빠지는 것도 기대를 해봐야 돼요. 다시 매수 자금으로 쓴다면 또다시 개인 매수가 강하게 들어올 수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개인들이 완전히 포기하고 넉다운이 되어야만 시장은 순탄하게 앞으로 자리를 잡아갈 겁니다. 그 계기는 어제는 실망했지만 어제는 시진핑이 중국에서 증시 부양책을 시원하게 내줄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미국을 공격하는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오후부터 점심시간부터 시장이 아시아 증시가 전체적으로 빠졌던 거고요. 그 실망감을 이겨낸 상태에서 오늘 나스닥도 사실 미국 증시도 별 볼 일이 없었어요. 유가도 급락하고 여러가지 안 좋은 조건 속에서 아침에 잠깐 내려가서 시작했다가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강하게 시장을 양봉 전환해서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면서 개인들이 마구 매도했고 오늘 합쳐서 4천억이 넘어갔네요. 좋은 징조들이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듯 신용잔고가 늘지 않았습니다. 여태까지 오는 동안 2달간 신용잔고가 늘지 않았어요. 반대매매로 나가서 다시 신용으로 간큰 매매를 하는 개인들이 추가적으로 늘지가 않았어요. 2달간에. 왜냐하면 급락을 거쳐서 바닥권에 있는 동안은 다시 한번 신용으로 만회를 하고자 하는 개인들이 많아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구간들이에요. 정리를 하자면 오늘 장은 이걸 좀 깔끔한 바닥에다가 해야겠네요. 정리를 간단히 하고 끝내자면
이겁니다. 첫 번째로 전일 중국발 실망감, 그 다음에 뭐 자꾸 나스닥을 하는데 미국 증시 폭락에 대한 우려감, 그 다음에 뭐 경남제약, 동성제약 건으로 바이오 불안감을 안고 연일 개파락을 했어요. 우리나라 시장이. 오늘도 개파락 출발했어요. 왜? 미증시 시원하게 상승 못함. 그쵸? 아침에 개파락 출발했잖아요. 아, 개파락을 했나? 개파락까지는 잠깐만요. 개파락까지는 좀 아쉽게 출발했죠. 개파락은 아니에요. 갭상승. 생각보다 개파락이 아니에요. 갭이 생각보다 안 떴어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 올라서 그렇지 개파락이라기보다는 원래 1% 정도의 기대 수준보다 낮게 출발했어요. 1% 정도 상승할 수 있었는데 기대 수준보다 낮게 출발해서 개인 매수세와 함께 낮게 출발해서 다 끌어올리고 종가로 몇 퍼센트죠? 오늘 1.88인가요? 코스닥 1.88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힘을 보탠 게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신라젠, HLB 등 바이오, 굵직한 바이오들 맞죠? 개파락은 어제 했죠. 오늘은 개파락하진 않았는데 기대 수준보단 낮게 출발했어요. 개인 매수세와 함께. 그래서 함께 출발했고 여기서 중간에 개인 매도 전환이 강하게 일어났다는 거죠. 중간에 요렇게. 지금 시장은 이렇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어떤 기대감이 있어요? 오늘 미국 금리 결정이 시장이 예상한 대로 순탄하게 흘러가주길 간다고 보는 거죠. 기관 외국인들은 이렇게 될 거라고 보는 겁니다. 변수만 안 생기면 돼요. 변수. 금리가 인상되고 앞으로 금리 속도를 조절한다 정도면 됩니다. 경기에 비해 너무 빠르게 금리를 무리하게 내년도에 인상시키지 않을 것 정도. 그렇게 나올 것으로 보고 오늘 같은 흐름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우리나라 수급이 개인들이 두 달간 굉장히 폭락한 위치에서 반대 매매로 털린 자금을 다시 신용 투입하지 않았던 거. 신용 잔고가 늘지 않고 9조 5천억대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물론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도 많고 나가는 사람도 많아서 그렇게 생긴 결과지만 결과론적으로 잔고 총액은 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들은 뭐예요? 개인들은 현재 겁을 잔뜩 먹고 있다. 왜 겁을 먹을까요? 언론에서 프레임을 형성했어요. 어떤 프레임을 형성해요? 위험하다. 대폭락. 대세 하락. 미국에서 터진다. 가계부채. 물론 위험해요. 내용은 맞아요. 가계부채, 실업률 등등. 그 다음에 여러가지 뉴스 보면은 뭐 계속 나오는 것들. 뭐 그제 같은 경우는 국민 열애 뭐 7인가 8은 뭐 내년도에 경기가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한다. 뭐 이런 조사들. 뉴스 신문 보면 언제나 걱정거리. 반도체 꺾여요. 뭐 등등. 뭐 좋은 게 없어요. 좋은 뉴스로 찾아볼 수 있는 게 지금 거의 없어요. 언제나 언론들이 뭐 이게 프레임을 형성하는 걸 수도 있고 사실이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는. 그쵸? 사실이기도 해요. 그런데 결코 이런 것들은 많이 내려온 위치에서 나오지 않는다.
이렇기 때문에 2018년 한 해가 고점에서 900포인트대에서 600포인트까지 내려온 겁니다. 더 내려갈 수는 있다고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간에 내려오기 전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야지. 저 위에서 이런 것들을 얘기해야 거기서 다들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다 내려와서 뭐 팔라고 여기 와서? 그쵸? 프레임을 이렇게 형성하고 그게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이제는 뭐예요? 이 사실들이 하나씩 해소되면서 그것이 호재로 둔갑하게 되는 걸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실례로 오늘 뉴스가 뭐였어요? 신문 1면 뭐예요? 한국경제신문 1면 대통령이 달라졌다. 찾아보세요. 한국경제신문 1면에 대문짝만하게, 저는 한국경제신문을 봅니다. 우선 아침에 집 앞에 배달되면 아침에 보면서 일단 1면을 보면서, 최소한 1면을 보면서 출근을 해요. 그러고 나서 중요한 거 일단 먼저 보고 합니다. 자, 한국경제신문에 대통령이 달라졌다. 이 뭐예요? 그동안은 내가 북한에만 신경 썼다, 인정한다. 앞으로는 민생을 살리겠다, 민생을 좀 돌보겠다, 산업정책 뼈아픈 반성 자성한다. 지금까지 문제가 있었던 것을 인정하겠다,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다. 대통령이 달라졌다 라고 정리를 했어요. 이건 뭐죠? 우리나라 상황에서 가장 문제점 지금 하나가 어느 정도 해소된 거 아니에요? 맞죠? 악재가 호재로 한 개 둔갑하는 순간이죠. 뭐예요? 대통령이 사실 증시에서 굉장한 역할을 합니다. 원래 증시 부양책 같은 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서 출발을 해요. 대통령 말에서 수소차 언급하면 수소차 수급 돌죠. 그게 길어지든 짧든 간에 영향력이 있어요.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를 힘들죠. 트럼프 말 한마디에 전 세계 증시가 영향을 받죠. 영향을 미칩니다. 이거는 부정할 수 없어요. 굉장히 민감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그 민감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상황이 하나가 결정적으로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대통령이 달라졌다. 앞으로는 경제 살리기, 즉 금융시장 살리기에 도움을 주겠다는 거죠. 앞으로 더 나오겠죠. 이렇게 말을 했는데 갑자기 또 아니야, 나 다시 원래대로 갈래, 이렇게 말하면은 말이 되겠어요? 그게? 일단 한번 내뱉었는데. 산업부 업무보고에서 어제 말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하나씩 돌아가고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씩 바뀌는 시점이 하나하나가 다 호재가 됩니다. 옛날에도 2007년도에는 드러나지 않은 악재 요소들이 제일 많이 부각될 때가 언제예요? 2008년 6월에서 10월입니다. 10월에 서브프라임 사태로 최저점 기록했습니다. 이때보다는 심각하지 않아요. 이때는 1년 내내 내려갔던 때고, 이때만큼은 아니에요. 지금이 물론 지금도 1년 동안 내려간 건 맞지만, 그리고 10월달에 12월까지 미국은 뭐 우리보다 더하죠. 지금 미국은 지금 뭐예요? 미국은 1931년 대공황 이후로 가장 최악의 12월을 보내고 있어요. 와, 10월보다 더해. 그러니까 뭐 10월보다 더한 건 비슷한데 12월 치고는 최악이다. 얼마 만에? 87년 만에. 지금 미국에서 87년 만에 최악의 12월장을 맞이고 하고 있어요. 응? 우리 미국이 그동안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수백 년간 증시가 올랐어요, 평균적으로. 그런데 87년 만에 최악의 12월을 보내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주식을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이 상황 속에서. 이 느낌이 오세요?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자꾸만 공포감을 심어주려고 할 겁니다. 미국과 반드시 100% 동조하지 않아요. 디커플링 현상 일어날 겁니다. 미국과 동조화됐다면 벌써 우리 시장 10월 폭락 지점 이하로 무너졌습니다. 벌써 무너지고도 남았어요. 반드시 동조화되는 거 아닙니다. 미국 10년 동안 올라간다고 해서 우리 그렇게 안 올라갔어요. 물론 영향을 어제도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세력들이 물려있는 종목을 선진입하거나 향후 재료가 있는 일정상 재료도 있고 내용이 있는 종목들 중에 끼 있고 실적되는 종목들을 선진입해 있어라. 순환 섹터 중에 끼 있고 실적 있는 종목을 선진입해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어떤 게 있어요? 이런 거 있죠. 1월에. 그 다음에 1월 JPM 아유 한글로 써드릴게요. JP 모건에서 하는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뭘 사야 될지 이 수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어떤 게 과연 먹을거리가 클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진입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사실 2월부터 펼쳐진 하락장, 6월부터 펼쳐진 하락장, 10월부터 크게 펼쳐진 이 하락장을 그리고 12월 마지막에 펼쳐진 하락장을 모두 겪으면서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최대한 하나씩 해결해서 정리해서 지금 위에 8번에 써드린 종목들로 교체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잘린 부분만큼을 다른 데서 메꾸고요. 마지막으로 수익금 계좌를 운영하고 적립식도 준비하고 적립식 계좌도 준비하고 이건 제가 다 설명해 드리죠. 나중에. 그 다음에 저거 상쇄 수익금 상쇄 전략을 반드시 지금 이행을 하시고 10만원을 수익 실현했으면 내가 힘든 거 10만원어치 마이너스로 상쇄해서 0으로 만드시라는 겁니다. 그래야 현금이 새롭게 더 생기고 힘든 종목들 계좌에서 비중 줄어들고 이거 각자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까지 해서 생각을 많이 해보시면 됩니다. 오늘 좀 이렇게 정리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하다 보니까 뭘 이럴 생각이 없었거든요. 얘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또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됐네요. 하여튼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뭐 나머지는 뭐 수급 뭐 이런 것들 다 지금 보던 거고 돌아올 sek터들 마지막에 써드렸죠. 거기서 선별을 잘 해주시고 연말에 특히 또 하나를 추가를 하자면 올해 연말은 특히 펀드들이나 세력들 자기들 성적이 부진해요. 세력들이라고 하면 좀 너무 약하니까 기관 포함한 기관 펀드 다 펀드라고 하면 되겠네. 각종 펀드 등들이 성적이 부진해요. 왜? 2018년에 성적이 좋은 데가 어디 있어요? 지금 채권이 제일 높다잖아요. 수익률이. 이런 해예요. 성적이 제일 부진합니다. 2018년 어디든지 1년 한 해. 그래서 끌어올리기 위해 현재 자금을 쓸 때입니다. 성적을 위해 약간 눈속임이죠. 이게 뭐예요?
윈도우 드레싱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는 환경이니까 참고하시고, 지금 안 가는 것들 조금 기다려 보시고, 막 연말까지 뭐 6거래일 정도 남았죠? 6거래일. 그리고 연말 전후 일주일 보세요. 1월 뭐 대충 11일이라고 할게요. 1월 9일 요 정도까지 보시면 돼요. 연초에도 그게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그때까지 해서 정비를 최대한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장에서는 요 정도만 보고, 나머지 못다한 내용은 또 내일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마감을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